좋아요, 구독. 일단 시간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구리 관련되어 있는 업황,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반사익을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구리와 함께 전선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함께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언급됐던 그런 종목이라 판단되고 있는데, 자, 대원전선도 보다시피 지금 최근에 이제 이 전선 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이 나와주는 거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현재 지속적으로 나와주는 구간이 이 저항 구간이거든요. 이 현재 구간대를 어떻게 뚫는지를 지금 봐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뚫어줬을 때는 신고가까지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 대원 전선이라는 종목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1,750에서 2,000원대만 크게 이탈이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방 돌파에 대한 시도는 계속해서 해 나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부분 확인해 보시면서 이 구리 가격과 함께 전선 관련 수의 모멘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원전선과 함께 움직이는 게 이제 대원전선 우죠. 보통은 이제 우선주가 뭐 엄청 이렇게까지 같이 움직인다 보기는 어렵지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우선주가 함께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차트가 아까 보다시피 대원전선과 거의 완전 흡사한 모습이라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고점 돌파 시도와 함께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 신고 랠리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나 생각해보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대원전선 우는 이 종목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우선주로서 대원전선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대원전선 우의 흐름을 볼 때는 뭐 차트 흐름 이런 게 필요 없고 대원전선의 흐름을 봐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원전선에 좀 집중해 보시면서 이 대원전선 우 움직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KBI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바닥에 굉장히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 보다시피 이번에 역대급 거래가 터지고 있어요. 역대급 거래. 이 역대급 거래가 터지는 자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대하락 추세가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대하락 추세 돌파하면서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2,500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정말 신고 랠리도 나와줄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 KBI 메탈 같은 경우는 한 1,700원 정도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함께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는 KBI 메탈과는 다르게 계속 사실상 올라가던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올라가던 종목이 구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또 추가적인 상방이 나와주다 보니까 이번 자리가 사실 신고가로 갈 수 있나 못 가나에 대한 이런 강한 테스트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테스트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위에 저항 물량들 이제 소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만 잘 뚫어낸다고 하면은 신고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 신용도가 너무 꽉 차 있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한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신용 물량을 털고 갈지 그냥 갈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 5,000원대만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을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구산업이라는 종목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EM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시간에 급등 나오는 이유가 이제 뭐 국내 탑티어 글로벌 셀메이커의 방열 소재 사용 승인을 이제 허가 받았습니다. 그 관련돼 있는 모멘텀 반사익으로서 올라간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는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종목을 뭐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강한 상승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EM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EM플러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과거에 일단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죽으면서 많이 같이 하락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내나 2차전지주들이 언젠가는 올라가줘야 되는 업황 섹터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방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자리, 기술적인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방 추세를 끝내는 삼각수렴대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까지 나와주는 거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EM 플러스라는 종목이 도움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EM 플러스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시간 외에서는 구리 관련 모멘텀 그리고 전선 관련 모멘텀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은 EN 플러스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간 외에서 급락했었던 종목들도 살펴봐야죠. 탑5와 함께 그중에서 어떤 종목 주의해야 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급락했던 종목은 이제 코리아 FT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신고가 리스크가 큽니다. 이제 신고가 리스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이에요.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7,000원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근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 반대로 표현하면은 고점에서 이제 하락 리스크도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하락 리스크까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신고에 대한 이 공포 물량이 시간에서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좀 하락하는 거 우리가 좀 시간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 코리아 FT와 함께 또 동시에 신고를 만들고 있는 게 S바이오 메딕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하고 있다? 신고로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랠리로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이 고점에서 역시나 지금 음량하면서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죠. 지금 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겠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잘 올라가자 빠질 때도 거의 이제 고점 26%에서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한 40%, 50% 밀었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뭐 고점 8%에서 마이너스 12%까지 간다라는 거는 하루 만에 한 20% 이상 밀었다는 거기 때문에 고점에서 빠질 때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이런 하락 리스크로서 이제 신고 종목들은 하락이 많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다음에 흥하해운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움직이는 그 하락이 나왔던 모멘텀이 최대 주주 소유 주식이 1,000만 주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대 주주가 이제 최대 주주 및 대주주 물량이 1,000만 주나 감소했다라는 거는 예, 아무래도 뭐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지 않나 이 고점에서 팔고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이런 부분 때문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모비데이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모비데이즈. 자,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거래 정지에 따른 이제 거래 정지 예고에 따른 이제 이 하락이다라 보시 좋은데 이 거래 정지가 뭐 사실 안 좋은 거래 정지는 아니에요. 그냥 주식 병합을 한다는 겁니다. 주식을 병합하게 되면은 지금 640원짜리가 동전주가 이제 지폐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봤을 때 이 저가 이런 동전주 이미지를 탈피하기 때문에 저는 주식 병합이라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거래 정지라는 건 개인들에게는 어쨌든지 공포감으로 다가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 정지에 따른 이런 하락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비데이즈도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삐아라는 종목이에요. 삐아. 이 삐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업 주가 이름이 삐아라는 게 좀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보다시피 일단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 보는 종목이고 이 신규 상장주가 음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들은 이거 바닥을 몰라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공포 물량 출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의 바닥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개인적으로 좀 조심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과정에서 제일 많이 조심해야 될 종목은 저는 그럼에도 S바이오 메딕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S바이오 메딕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벌써 5배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5배, 한 7배. 5배에서 7배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투자 위험 딱지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고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S바이오 메딕스 잘못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다가는 굉장히 이런 자리에서 사실 2배 수익을 보려고 2배도 아니죠. 많은 분들이 한 30% 수익 보려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다. 좀 말씀드리면서 S바이오 메딕스 제일 조심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